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내륙과 산지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인데요. 다음 주 주말까지는 강원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 이어집니다. 시설물 붕괴와 하수구, 배수구 등 물 역류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월 평창 30도, 원주와 횡성은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여 온열 질환에 각별히 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정치 이슈 살펴보고요.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도담 꿈터 한시 개방 운영을 실시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 주요 관광지를 도는 낭만택시가 반려견 동반 서비스를 실시하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드리죠. 7월 19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시군 체육회장협의회가 다음 달 말 양구군에서 열릴 예정인 제19회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17일 강릉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2월 결의한 대로 양구군 스포츠재단이 없어지지 않는 한 어르신 대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시군 체육회장이 스포츠재단 이사장직을 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강보험공단 최모 전 팀장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건보공단 전산망을 조직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조작하는 등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올해 2월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기존 중고등학생 교복 간소화와 편한 교복 활성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6개월간 도내 중고등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의 50%는 등교 시 사복을, 학부모와 교원의 70%는 생활교복을 각각 선호해 교복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정치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국회에 출입하고 계신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창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인데요. 영월 출신 유상임 서울대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원주 출신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 지명에 이어서 이 도 출신 인사가 연이어 장관 후보로 오른 건데요. 이 소식 전해주실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에 영월 출신의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과 지명했습니다. 유 교수 서울대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요.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 그리고 미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재료공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 항공우주국가 일본 철도종합기술연구소 등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요. 미국 스탠퍼드대 개공교수, 한국 초전도 저원공학회 회장과 한국 세라믹 학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런 걸 하면서 그동안 과학기술 전문성과 연구 경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고요. 1998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 재직했고 한국공학 한림원 정회원입니다. 2022년 8월부터는 서울대 총장, 2022
2022년 8월에는 서울대 총장 후보로도 거론되기도 했고요. 네. 유상임 그 장관 후보자는 일단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최종 임명될 예정입니다. 유 후보자가 입각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2년간 장관 서름을 겪었던 강원도로서는 오늘 2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한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서 2명의 장관을 동시 배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가 재료공학 분야 대표 석학이지만 또 그의 범상치 않은 집안 이력도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상임 그 장관 후보자는 그 영월 남면 연당에서요, 대운상해라고 하는 쌀가게집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네. 사남 1녀 중 그 유 후보자가 둘째고요. 그 바로 아래 그 동생이 그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홍천 행성 영월평창의 유상범 의원입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이 영화 친구로 좀 다 아시겠지만 영화 배우 유호성입니다. 예. 유상임 장관 후보자는 그 영월 남면 연당 출신으로요. 그 어머니의 그 남다른 교육열에 그 영월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유학을 떠났고요. 그 둘째 형의 그 상경을 계기로 유상범 의원도 서울로 올라가 서울대 법대를 거쳐서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창원지검장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 검찰을 떠난 뒤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2020년 21대 총선에서 금배지를 처음 달았고요. 지난 4월 제22대 총선에서는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유상범 의원의 그 선거운동 그 현장에는 항상 그 막내 동생 유호성 배우가 동행을 했는데요. 그는 그 촬영이 없는 날에는 형의 지역구를 누리면서 유세를 지원해서 유상범 의원이 재선에 오르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 유호성 배우가 그 과거 한 인터뷰가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형님들이 워낙 공부를 잘해서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났다. 오랜 무명 배우 시절 두 분의 형님들이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호성 배우는요, 그 주유소 습격 사건에 이어서 2001년 영화 친구로 스타반열에 올라 형들 못지않게 성공한 배우가 됐고요. 현재 영월에는 그 유호성 기념 동상도 있다고 합니다. 네, 유상임 서울대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는 소식 살펴봤고요. 이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전당대회가 일정상 이번 주말 절정에 달할 전망이라고요? 예, 치열한 그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여야의 새 지도부가 이번 주말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우선 국민의힘을 보면은 그 오늘 23일 전당대회가 열릴 예정인데, 네. 오늘과 내일 이 선거인단 투표일 모바일 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이어서 일요일과 월요일, 그러니까 21일과 22일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그 권리당원 80%,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인단 그 모바일 투표에서 1위 후보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그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한동훈 후보는 일단 결선 투표 없이 50% 이상의 득표율로 1차 투표에서 끝내겠다, 이런 전략이고요. 이에 맞서는 그 나경원, 윤상현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가서 후보 단일화를 통한 막판 대역전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그 최고위원 후보 중에는 춘천 출신 진종호 초선 의원이 청년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최종 4명의 후보와 경험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을 보면요,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일부터 제주와 인천을 시작으로 일요일 21일 홍천에서 강원도 합동연설회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날 그 당대표에 그 출마하게 된 그 김두관, 김지수,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출마자 8명이 총출동해서 유세를 벌이게 됩니다. 전당대회 그 첫 주말 유세 예정이기 때문에 그 초반 기세를 좀 선점하기 위한 후보들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 좀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 출신으로는 그 강릉고를 졸업한 김병주 의원이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있고요. 이번 그 민주당 전당대회는 그 지역별 순회 경선을 거쳐서 다음 달 18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14%, 권리당원 56%, 국민 여론조사 30%의 비율에 이런 비율을 반영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 민주당 강원도당은 그 이날 그 합동연설에 열리는 21일 도당 위원장도 선출할 예정인데요. 현재 그 단독 입후보한 김도균 속초인재 고성양양 지역위원장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조국형 신당도 보면요. 조국형 신당은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2시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2명을 선출하는 제1차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투표는 어제와 오늘 18일과 19일 이틀간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상 조국 전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 되는데 좀 눈여겨볼 거는 최고위원이 누가 될지입니다. 현재 최고위원 후보는 원주 혁신도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과 태백병원 의사를 지낸 김선민 의원 등 3명의 후보가 출마해서 이 중 2명이 선출될 예정인데요. 현재 당헌상을 보면 이번 최고위원 다득표자가 대표가 유고시 대표를 맡게 돼 있기 때문에 김선민 의원의 다득표자로 1등을 할지 이런 것을 좀 주목해볼 만합니다. 네, 여야 전당대회 관련 소식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한동훈 후보가 방송 토론에서 한 이야기가 논란이 되고 있죠. 법무부 장관 재직 때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도 출신 중진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후보를 질타했다고요. 예,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자 친윤계, 친윤석열계라고 하죠. 맏성격인 권성동 의원과 이철규 의원이 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공소 취소 청탁을 제기한 한동훈 당대표 후보를 좀 강력히 좀 질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예. 패스트트랙 사건은요, 한 5년 전입니다. 2019년 4월 국회에서 여야가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건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난 17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한 적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발언한 점에 대해서 한 후보의 이율 배반적 면모가 점점 더 자주 보인다 이렇게 저격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 개개인의 아픔이자 당 전체의 아픔을 당내 선거에서 좀 후벼 파서 되겠느냐. 그리고 경쟁을 하더라도 부디 선은 지켜주기 바란다.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했고요. 이어서 이철규 의원도 좀 가세를 했는데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후보의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는 패스트트랙 사건을 언급하면서 본인도 이 사건의 27번째 피고인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재판을 받으면서 분노와 자괴감을 떠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속한 집단과 공익을 위한 것인지 분별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요. 이어서 한동훈 대표가 실제로 어제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비판이 좀 확산되면서 신중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끝으로 도정 소식 한 가지 살펴보죠. 김진태 지사에 대한 도정 운영 평가가 2개월 만에 소폭 상승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진태 도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48.5%로 기록이 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6일 발표한 결과인데요. 지난 6월 강역자치단체 평가를 했는데 김진태 지사가 전월 대비 0.4%포인트 정도 소폭 상승해서 2개월 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0%선을 넘기지 못했고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있었던 얻었던 득표율 54.1%에 한 5.6%포인트 하이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해 8월 이후 꾸준히 지금 오르다가요. 지난 3월 평가에서 취임 후 최고치인 55.8%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이후 4월과 5월은 좀 연속 하락 추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국 17개 강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를 보면은 김관영 전북지사가 60.5%로 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전남지사, 그 다음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54.8%를 기록했고, 김진태 지사 평가는 이들에 이어서 한 7위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강원 지역 주민생활 만족도는 2.1%포인트 상승한 63.1%로 전국 5위였습니다. 네. 1위가 세종이었고요. 세종이 한 70%에 육박하는 한 69.9% 이렇게 수치를 보였고, 경기도가 66.3%, 대전이 65.5%, 경남이 63.9% 이런 순으로 이어서 강원도가 주민생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이미 전화걸기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 6월 26일부터 7월 1일 강역단체별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씩
실시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치권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 도민일보 박창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도담 꿈터를 한시 개방 운영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도담 꿈터는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도담 꿈터는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초등학생 긴급 일시 돌봄을 위한 공간인데요. 가정이나 학교에 긴급한 사유가 발생해서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긴급 일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기존에 아이만 맡길 수 있었던 공간이었다면 여름방학을 맞이해 떠드는 도담 꿈터라는 주제로 부모와 함께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 개방 운영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여성가족과 조정희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도담 꿈터는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초등학생 긴급일시 돌봄을 위한 공간입니다. 특별히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떠드는 도담꿈터라는 주제로 도담꿈터를 한시 개방 운영할 계획인데요. 도담꿈터에 보호자와 초등학생이 함께 방문하여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 바쁘신 학부모님들이 여름방학을 맞아서 자녀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휴대폰 화면이 아닌 주도적으로 놀이, 독서 등을 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보호자가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방문하여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별도 신청은 받지 않으며 동시간대에 15명까지 입실이 가능합니다. 도담 꿈터에서는 보호자와 자녀가 어떤 것들을 즐겨볼 수 있을까요? 네, 도담 꿈터 내에는 레고나 보드게임을 비롯한 완구류들이 60여 종 정도 구비되어 있는데요. 네.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들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또 초등학생 인기 도서가 신간을 포함해서 300여 권 정도 비치돼 있고요. 네. 또 장난감을 비롯해 독서까지 즐겨볼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정숙하고 조용히 해야 하고 또 눈치 봐야 하는 장소가 아닌 아이들이 자유롭게 떠들고 놀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떠드는 도담 꿈터라는 주제로 한시 개방할 예정입니다. 또 한시 개방 운영 시간에 방문한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만들기 키트를 증정하는데요. 부채, 팔찌, 거울, 클레이와 같은 만들기 키트를 부모님과 함께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시 개방의 주제가 떠드는 도담 꿈터라고요. 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도담꿈터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방문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시 개방 운영 기간은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10일 동안 운영될 예정이고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별도의 신청은 받지 않고 동시간대에 15명까지 입실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주시 여성가족과 조정희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아동돌봄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10월 도내 최초로 아동돌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분산되어 있는 아동돌봄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신청, 접수, 상담 등을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동돌봄 활동가 양성 및 파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동돌봄 활동가는 지역사회 아동돌봄 활성화를 위해 놀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돌봄 기관 및 돌봄 공동체로 찾아가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동과
돌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놀이 중심의 돌봄 활동과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돌봄 관련 기관, 예를 들면 다함께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늘봄학교 등으로 오는 8월부터 파견할 계획입니다. 여름방학에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생겨서 반가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시 개방 운영 기간에 이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도담꿈터를 함께 방문하시는 부모님들은 요청시의 센터에서 별도 운영 중인 초등학생 긴급 일시 돌봄이나 아동 돌봄에 관련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아이와 함께 추억도 쌓으시고 방문하신 김에 상담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횡성의 주요 관광 코스를 도는 낭만택시에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횡성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 원련경 팀장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횡성 방문을 원하는 많은 반려인들에게 참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이 횡성군 주요 관광지를 도는 낭만 택시를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들었는데 이 낭만 택시란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 횡성 낭만 택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횡성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는 횡성 관광 택시입니다. 저희 작년 10월 시범 운영을 시작해서 올해 4명의 횡성 기사님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해진 코스 이외에도 자유롭게 횡성의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희가 추천드리는 코스는 횡성 10대 추천 관광지 2코스, 반려동물 2코스, 외국인 추천 관광지 1코스로 총 5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추천드리는 관광 코스에 있는 관광지 한 곳을 포함하신다면 코스를 자유롭게 구성해서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함께 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이제 뭐 크기나 종 이런 부분들은 제한이 따로 없나요? 저희가 운영하는 낭만택시의 경우 반려견 케이지를 동반한다면 제한이 없으나 저희가 승용택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네. 뒷좌석에 대형견을 탑승시킬 경우 좌석이 협소할 수 있다는 점은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협소해서 그런 거지 뭐 기준을 두고 어떤 종이 안 되고 어떤 크기 뭐 몇 킬로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건 따로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반려견 동반 낭만 택시 예약 방법과 이용 요금도 알려주실까요? 예약은 저희 횡성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나 전화 예매를 통해서 가능하고 이용 시간은 3시간부터 가능합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이용 요금의 총 40%를 지원해서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3시간에 45,000원, 4시간은 6만 원, 5시간은 75,000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예약하면 되고 이제 이용하는 시간만큼 뭐 당연히 택시니까요. 네, 그렇게 운임 요금이 달라지네요. 아무래도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하는 택시다 보니까 보호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낭만 택시에서 지켜야 할 반려동물 에티켓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낭만 택시는 반려동물 동반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택시 안에서 반려견을 동반하실 경우에는 이동장을 꼭 챙겨 오셔서 안전하게 탑승해 주셔야 하고요. 또 차 안에서 반려동물을 불안하지 않게 해주시고 배변 실수하지 않도록만 주의 부탁드립니다. 네. 반려동물 동반 방문 코스 이외에도 횡성 낭만 택시가 추천하는 앞서 말씀하신 10대 관광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관광지를 추천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저희 재단에서는 횡성 10대 추천 관광지를 선정했는데요. 횡성 호숫길, 풍선 성당, 영지방 계곡, 태기산, 동치악산, 공복사, 성태산, 동명폭포, 상한리 명품숲, 눈치체험장 등 횡성의 아름다운 절경을 감상할 수 있을 수 있으며 횡성의 다양한 곳을 즐길 수 있게끔 관광지를 선정했습니다. 네, 앞으로 횡성에 방문할 일이 많아질 것 같네요. 저도 반려견을 키우거든요. 네, 오늘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횡성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 원연경 팀장 연결해 이야기 나눴고요. 7월 19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